자, 과일을 올바르게 먹으면 엄청난 어마어마한 효과가 나타나는데 다들 과일을 잘못 먹어서 체질이 더욱더 산성이 됩니다. 그래서 과일을 잘못 먹으면 독이 돼요. 예, 식사하고 디저트로 드시는 과일은 다 독이 됩니다. 예, 가스가 차고 화학작용이 일어나고 그 혈당 수치가 올라가는 이유는 과일이 범인이 아니에요. 예, 식사법을 잘못하셔서 그래요. 자, 여기 이제 재미있는 의료계의 관행을 좀 소개시켜드리자면 진실은 항상 처음에 조롱을 받습니다. 역사에는 처음에는 너무 혁명적이어서 무조건 배척되었다가 진실임이 밝혀지면서 표준 관행으로 자리 잡은 의학적인 사례들이 많은데요. 예, 과거에 산모들이 많이 죽었었어요. 의사들에게 이 진료만 받고 나면 산모들이 거의 다 죽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의사들이 임산부들을 이렇게 내진을 할 때 손을 씻지 않아서 그 감염에 의해서 산모들이 아이를 낳기도 전에 죽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의사들이 수술하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고 처음 제안한 헝가리 의사 Dr. Ignaz Semmelweis was humiliated for telling people that hand washing can stop deadly infections in 1847. 1847년에 이그네즈 세멜바이스가 손을 씻어야 됩니다. 환자들을 내진하기 전에 먼저 손을 깨끗하게 씻어서 손으로부터 감염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디스포저블, 이 글러브, 일회용 장갑 끼고 의사들이 이제 그 환자들을 내진하면서부터 이제 산모들이 죽어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의 위생법이 이게 참 과학 중에 과학인데 다행히 이그나즈 세멜바이스가 그 당시에는 이해를 받지 못했지만 그 이후에 의사들이 환자를 보기 전에 손을 깨끗하게 씻고 소독을 하고 나서 우리 수술실에 들어갈 때 글러브, 일회용 글러브도 끼고 몸에 다 멸균 소독하기도 하고 다 요렇게 하고 했을 때 환자들이 감염되지 않아서 안전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그나즈 세멜바이스가 조롱을 받고 의료계에서 쫓겨났는데 1800년대 중반 열병 있는 환자에게 시원한 물이 해롭다고 믿었기 때문에 시원한 물을 마시지 못했어요. 모든 암 환자들의 공통점이 특별히 유방암, 세포의 탈수에서부터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하고 안 친한 분들이 많아요. 국도, 찌개도, 이온 음료도 잘 드시는데 물하고 안 친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식사할 때 그 수분기가 많은 음식을 드시면 이 배 쪽에 이게 출렁출렁 이 뱃살로 다 저장이 됩니다. 예, 끌고 가요. 짜고 맵고 이런 거 염분기 많은 음식을 드셔도. 그래서 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환자분들을 처음에 치료할 때 수액과 전해질로 균형을 맞추듯이. 그래서 세포의 탈수에서부터 암이 오기 때문에 유명한 닥터 로렌데이 박사가 물 박사잖아요. 지금 정형외과 의사인데 이 사람이 지금 캘리포니아 대학의 정형외과 과장으로 승승장구하다가 유방암이 아주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그 양쪽 유방보다 이 가운데 유방이 이만큼 돌출했어요. 제가 물강의한 거 벤만 갤리지 박사님 그 책에 있는 내용으로 제가 이 물강의를 해드리면서 이 로렌데이 박사의 사례를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로렌데이 박사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치면 나옵니다. 지금 90 몇 세세요. 아직도 생존해 계시는데 그 당시의 상태로 봤을 때는 이 자신의 두 유방보다 훨씬 더 많이 유방암이 돌출이 돼 있어서 참 그 로렌데이 박사가 이 상태로 가면 3개월도 버틸 수 없을 만큼 위험했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돌출된 부분만 절제를 하고 그 다음에는 항암이나 방사선을 일치하지 않고 의사는 수술하지 않는다는 속담처럼 로렌데이 박사가 대체의학 방법을 다 뒤지기 시작했어요. 식이요법부터 다 뒤져서 전 세계 뭐 논문 아주 유명한 논문은 다 뒤져서 봤더니 하는데도 잘 따라한다고 잘 했는데도 이분이 이렇게 차도가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거의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벤만 갤리지 박사님의 세미나에 초청권을 줘서 꾸역꾸역 몸을 이끌고 벤만 갤리지 박사님의 세미나에 갔더니 거기서 답을 얻었어요. 유방암, 전립선암, 난소암과 같은 호르몬성 암뿐만 아니라 모든 고형암도 그렇지만 모든 암은 세포의 탈수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을 하루에 8컵에서 10컵 정도 먹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수소수 그 알칼리로 이온화시킨 그 가장 좋은 물을 먹으면서 몸의 pH 균형을 맞추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세포의 탈수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열병 있는 환자한테 물을 안 먹이는 거예요. 그 당시 의료 관행이었어요, 이게. 지금도 죄송하지만 저도 의대를 나오고 의학 공부를 하지만
예,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런 관행들이 트렌드가 있는데 환우분들이 이게 지금 유튜브만 보면 잘못된 관행을 따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그 유튜브에 나와서 유방암 환자에게 들기름을 먹으면서 기생충 약을 같이 먹으면 기생충이 없어진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어떤 유방암 환자가 왔는데 작년에만 해도 멀쩡했던 유방암 환자였는데 좋았었는데 이분이 더 좋아지려고 그 유튜브 내용을 따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기름을 계속 먹기 시작했더니 림프까지 다 부어가지고 암의 범인이 지방인데 지방을 계속 지지고 먹고 계속 먹어대고 이러니까 퉁퉁 부어가지고요. 림프 시스템의 작동을 아예 안 해요. 예. 가뜩이나 이제 유방을 절제하면서 그렇게 돼서 림프를 절제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독소 처리 공장이 망가져 있는 상태에서 예. 자, 그래서 이제 잘못되어 있는 관행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시야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의사가 이렇게 했는데요, 영양사가 이렇게 했는데요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셔야 돼요. 이 지혜로. 자, 그래서 이제 물을 마시지 못했더니 목이 너무 아파서 말조차 할 수 없는 아이들을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애원해도 죽을 때까지 의료계에서 거부당하던 1800년대 좋지 않은 의료 관행이 있었고 간혹 사망 직전 환자에게 물을 주며 회복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열병 환자에게 물을 주지 않았어요. 이 몸이 다 타서 죽는 거예요, 지금. 예. 당시 한 양심 의사는 건강한 사람에게 그렇게 좋은 물이 왜 아픈 사람에게는 그렇게 나쁜 것인지 알고 싶다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1900년대 초 심장마비는 흔한 질병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신체 활동이 심장을 지치게 만든다는 오해가 너무 심해서 신체 활동이 권장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심장병 환자들이 6주 동안 가능한 운동을 안 하고 누워있기만 해요. 요즘에도 위장 절제하지 않아도 되는데 부위가 애매한 부위라고 위를 전절제하고 오는 위암 환자들 보면 하루에 8끼씩 식사를 해요. 위가 소화시키느라고 에너지 다 써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요 하는데 해보니까 어때요? 딱 규칙적으로 이식하고 저녁에 과일 먹이고 하니까 너무나 빨리 회복이 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눈이 좀 떠져야 된다는 거예요. 1924년 심장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폴 더들리 화이트 박사가 미 심장협회를 설립했는데 심장마비 환자에게 가능한 한 빨리 일어나서 매일 뭐 하래요? 걷기 운동. 그래서 중환자일수록 운동하셔야 돼요. 운동. 당시 그의 조언은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장마비 후에 환자를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걷기가 인정받고 받아들이기까지 무려 30년이 더 걸렸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얼마나 잘못된 관행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고생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맥을 잘 짚어서 그래서 최고의 심장 전문의 킴 윌리엄스 박사가 한 유명한 얘기.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의사가 있다. 한 부류는 어떤 의사? 한 부류는 채식을 하는 의사와 한 부류는 논문을 읽어보지 않은 의사. 예. 그래서 좀 공부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음식을 소화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요거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식사하실 때 이제 이 젓가락이 이제 많이 안 움직일 거예요. 자, 요 인체의 이 도면을 좀 기억하세요. 음식을 소화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음식물이 소화되는데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는지 보세요. 자, 식도를 거쳐서 소장과 대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약 3시간 이상 위장에서 머물러요. 자, 사과를 지금 먹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사과를 야금야금 이렇게 씹어서 저작 활동을 해서 이렇게 씹으니까 사과하니까 여러분 침 안 나오세요? 침 안 나오면 아직도 여러분들은 침샘이 딱 사과를 먹었더니 침샘이 1분 만에 귀 밑샘에서 혀 밑샘에서 턱 밑샘으로 이렇게 와요. 그래서 이제 소화 효소가 이제 살살살살 나오면서 침샘에서 이렇게 분비되면서 식도로 넘어가면서 쫙 보니까 위에서 30분에서 3시간 그리고 여기 밑에 췌장이 있고 그 다음에 십이지장에서 30분에서 1시간 머무르고 소장에서 1시간에서 5시간 정도 머무르고 자 보세요. 자 대장을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대장은 그냥 여러분들이 대장암 하면 그냥 대장이 원통으로 생겼는 줄 아세요. 동물들은 대장이 원통형이에요. 예, 그래서 먹어도 육식을 먹어도 아주 얘네들은 젖산피루부산 같은 독소를 만들지 않고 바로 배출이 돼. 사람의 대장은 원통형이에요. 어때요? 횡행결장,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S자결장, 꼬불꼬불. 이래서 동물성 음식을 드시면 젖산피루부산 같은 이런 단백질의 부패된 부분들이 여기저기 축적이 되면서 여기가 다 썩어서 대장암이 되고 직장암이 되고 결장암이 돼서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상담하고 할 때 보면 해독할 동안 지금 막 몸에서 썩는 애들이 막 나요. 장폐색이 심했던 게 지금 막 빠져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대변으로 소변으로 지금 막 나오죠. 자, 보세요. 대장에서 10시간 정도에서 며칠 동안 걸려요. 그러니까 동물성 음식을 즐겨 드시면 이 상행에 축적이 돼 있고 횡행에 축적이 돼 있고 횡행에 독소가 많으면 아주 까칠하고 예민해지는 거예요. 여기가 복강신경총이 우리 정서를 주장을 해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스트레스가 많고 예민하신 분들은 여기 횡행결장이 지금 문제가 많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하행, S자결장 이런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소화되는데 이런 경로들을 거치는데 여러분들 그냥 여기서 보면 너무나 아무 생각 없이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장기들을 혹사시키면서. 자, 그래서 음식물이 식도를 거쳐서 자 보니까 식도에서 위장까지 30분에서 3시간 이상 위장에 머무르면서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식사를 많이 하고 나면 피곤하고 활력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만 그래도 오늘은 여러분들이 점심 드시고 오시면서 과식을 좀 덜 하셨나 봐요. 약간 처음에 조금 이렇게 졸다가 하품했다가 웃었다가 찡그렸다가 제가 보면 재밌어요, 여러분들. 그러다가 제가 한 번씩 큰 소리로 얘기하면 또 깼다가 자, 그래서 식사를 많이 하고 나면 피곤하고 활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고 밤에 죽도록 피곤한 상태로 잠자리에 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잠자는 동안 몸이 다음 날을 위해서 에너지를 비축했기 때문에 가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에너지의 원천은 바로 잠자는 동안 축적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자연위생학에서 말하는 오전까지 산 음식을 드시는 것과 저희도 어쨌든 오전까지 안 먹잖아요. 오후 2시 이후부터. 그래서 에너지가 비축이 되는 거예요. 해독 타임이 길어지면서. 자, 그래서 음식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데는 몇 시간이 걸리는데 익힌 음식, 죽은 음식을 먹으면 아무리 든든지 먹어도 곧바로 사용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약하다고 다 끓여서 물도 끓여서 먹죠. 나물도 끓여서 먹죠. 밥도 심지어는 끓여서 먹죠. 중환자일수록 소화력이 약한 사람들일수록 죽을 먹이면 안 돼요. 유동식을 먹으면 다른 분들은 원장님 어쩌면 저렇게 냉정하시지? 난 지금 이제 목구멍에 뭐가 안 넘어가서 꼭 죽을 먹어야 되겠는데 왜 원장님은 자꾸 씹어서 먹도록 유도를 하시지? 아시겠죠? 음식물을 꼭꼭 씹어 먹을 때 소화효소, 귀밑샘에서 이 침샘이 쫙 나오면서 소화효소, 각종 푸티알린, 아밀라제 같은 또 지방소화효소, 리파제, 단백질 소화효소, 프로테아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쫙 흘러서 위장에서 이 3시간에서 이렇게 여러 소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화기를 이제 그만 혹사시키라는 겁니다. 예. 산 음식을 드시면 이제 이런 과정을 안 거치는데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7일이면 효과가 나타나요. 산 음식을 먹으면. 7일이면. 여러분들 오셔서 첫 주에는 막 레벨만 움직이다가 둘째 주부터는 몸이 막 난리가 납니다. 레벨이 쑥쑥쑥쑥 장폐색이 뚫리면서. 자, 과일의 당 성분을 여기 보니까 모노사카라이드는 단당류입니다. 소화시킨 데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어. 아까 과일처럼 30분에서 1시간이면 흡수가 되는 애들. 예, 요거를 유일한 사카라이드, 예, 단당류인데, 요거는 곧바로 과일 같은 애들은 에너지원으로 바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여기 글루코즈, 포도당이나 갤락토즈, 저당이나 프럭토즈, 과당 같은 애들은 바로 단당류로 에너지원으로 전환이 돼서 중환자이거나 소화력이 약한 분들일수록 단당류 섭취가 회복이 빠르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다이사카라이드 같은 이 다당류들, 이당류는 트랜스포트 폼으로 어떤 전송 형태로 이제 우리 몸에 전달이 되는데 이 락토즈 같은 유당이나 슈크로즈, 자당, 말토즈 같은 엿당 같은 애들은 이제 소화시키는 데 시간이 더 걸리고 자, 여기 다당류로 가면 폴리사카라이드는 이제 저장하는 형태로 이제 저장이 되는데 셀룰로즈나 우리가 일명 글리코겐이라고 부르는 당 종류들, 그다음에 스타키 같은 전분 종류들은 다당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맨 마지막에 단독으로 씹어 드시는 거예요. 소화시키는 데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애들. 그래서 좋은 음식도 중요한데 고기, 생선, 우유, 계란만 안 먹는다고 여러분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좋은 음식보다 중요한 게 올바른 식사법이에요. 예.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가지고도 과식하고 간식하고 늦은 저녁 식사하고 불규칙 부절제하면 아무 소용없고 가스차고 화학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음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죽은 음식으로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 많은 심장 전문의가
저기 아프리카의 그 의사였던 그 유명한 의사가 한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뭐 버리라? 후라이팬 갖다 버리라. 예. 다 기름에 지지고 볶고 암덩어리 분해해 보니까 다 뭐예요? 기름 덩어리, 기름, 지방 덩어리. 돼지고기 기름, 삼겹살 기름, 제육볶음 기름. 저 고기 안 먹어요. 오리고기밖에 하고 오리발 내미시고. 예. 그래서 그 지방의 범인이라는 거예요. 자, 7일이면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과일의 당 성분은 이미 단당류, 몸에서 힘을 들이지 않고 포도당으로 바로 전환이 돼요. 에너지원으로 바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중환자일수록 과일식 하시라 그러면 막 울어요. 예. 나 가뜩이나 지금 못 먹어갖고 살이 막 이러는데, 근데 해보니까 아시는 거예요. 해보니까 몸이 살아나거든요. 통증이 없어지거든요. 오토파지가 확실하게 일어나고 몸에 있는 모든 젖산 피루부산을 케토시스로 싹 녹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제가 35년째 보니까 중증일수록 해독식으로 잘하면 333 한 4, 5번 하면 암이 거의 동면 상태로 들어가요. 35년 동안 제 경험이에요, 이건. 그래서 제가 경험을 근거로 해서 지금 근거 기반에 의한 논문들을 지금 써나가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내일 아침 일어나서, 그래서 단당류를 먹으면 식사를 소화하는데 에너지를 소화하는 대신에 빠르게 에너지원으로 바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치유가 되는 거다. 자, 아침에 일어나서 적어도 낮 12시까지 가짜는 무첨가 과일 주스나 신선한 과일만 섭취하시라. 원하는 만큼 자주 먹어도 되고 소량으로도 충분하고 제한은 없는데 어떤 종류의 과일이나 무첨가 주스, 설탕이나 여러 가지 잼 종류 이런 거 당분 없는 거를 드시면 문제가 없어요. 단 과일과 무첨가 주스만 섭취하고 다른 음식은 절대 섭취하지 않아야 한다는 단 한 가지 규칙을 지키시는 걸, 산 음식을 7일 동안 먹어보라는 거예요. 물은 마셔도 되고 대신 마트에서 파는 과일 통조림이나 시중의 주스보다 차라리 이런 거를 먹으려면 안 먹는 게 낫다. 훨씬 더 안 좋으니까. 자, 요렇게 일주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후를 비교해보래요. 일주일 딱 7일 동안만 실천해보세요. 낮 12시부터 평소에 먹던 음식을 그대로 드셔도 좋고, 이렇게 하면 일주일이 끝날 때 오전에 과일과 주스만 먹었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해보시면 이제 아세요. 우리 사모님도 오실 때는 굉장히 몸이 바닥에 나셔가지고 그랬는데 이틀, 오늘 3일째 과일식을 하니까 쌩쌩해지셨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경례 씨도 이제 통증이 점점 멎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왜 이렇게 확신하냐면 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 오시면 이걸 모르면 오해들을 하세요. 왜 원장님 오자마자 굶기지? 막 이러면서. 너무 중증이신 분은 어쩔 수 없이 제가 빨리 해독이 들어가서 이 망가진 림프 시스템, 이 독소 처리 공장을 빨리 살려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그 해독식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8일째 되는 날부터 평소 먹던 아침 식사를 그대로 드셔도 되고, 이전에 일주일과 이후의 일주일을 비교해보면 산 음식이 우리 몸을 어떻게 살리는지를 우리가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의 이 내추럴 하이진, 자연 위생학은 전 세계 많은 암 환자들과 비만과 다이어트 그리고 모든 질병을 고치는 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가 해보면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수많은 논문들이 이 자연 위생학에서도 아주 좋은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